다음에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 아까 하던 거 41번부터 마저 공부를 할게요. 41번 문제 보시면 확률변도 x 확률 분포표를 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랑 x 관계도 줬죠. y는 이렇게 ax 플러스 b다 줬어요. 그 다음에 a, b 값 내더라 이러고 있는데 y에 대한 평균과 y에 대한 분산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표 보고서 이 x랑 이 y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 이 y가 아니라 vx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곱하면 빵이죠? 맞죠? 이거는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얼마 나오나요? 평균? 더 나오나요? 1 나오죠? 그럼 분산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해가지고 어차피 영어 제곱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이거 3개만 계산하시면 또 분산도 나오겠네요? 할 수 있죠? 제곱의 평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의 평균에서 이제 1의 제곱을 빼야겠죠. 어쨌든 간에 두 개를 구하게 되면은 이 관계식 이용해서 얘를 이거 이용해서 표현하고 연립하면은 A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까요? 봐봐요.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이거 제곱하면은 10분의 3이고 1이니까 4니까 요거에서 10분의 얼마냐? 8이죠. 그럼 이거는 10분의 9가 되는 거죠. 다 더해보시면은 10분의 2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곱의 평균이 2 나오세요. 그럼 2에서 평균의 제곱 1 빼면 분산인 거죠? 그 한마디로 분산도 1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준 게 y에 관한 이제 평균과 분산을 줬으니 얘를 y를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2에다가 ax 플러스 b가 3이고 그 다음에 v에다가 ax 플러스 b가 4입니다 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EX는 1이거든요. 그리고 1이야 여기가. 그럼 이거 A 플러스 B를 말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A 플러스 B. 그죠? 그럼 얘는 B 무시하기로 했고 A제곱 쓰기로 했던 거니까 이 4라는 값은 실제로는 A제곱에다가 VX가 되는 거예요. VX가 아까 말했다시피 1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오시나요? 그럼 A 값은 2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B 값은 그 2면 여기고 1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그 A랑 B라는 놈이 41번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문제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여기서 바로 A는 2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A는 2인 거예요. 얘가 2니까 B는 1이었어서 답이 3 나왔겠죠? A랑 B를 모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번 문제 보면은 검은 공 3개랑 흰 공 2개가 있대요. 총 5개가 있는 거죠. 5개 중에서 2개를 뽑겠대요. 일단 OC2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흰 공 개수가 VX니까 흰 공이 안 나오는 거, 하나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표를 채워주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일단 뭐 그래서 VX는 만들어 놔야 얘도 구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25에다가 VX가 된 거니까. 근데 목적은 VX 찾기예요. 자 그러면은 총 5개 중에서 2개 했는데 흰 공이 안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하는다 했어요? 아까 저쪽에다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실제 이거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총 내가 하는 행위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흰 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흰 공 2개 중에서 단 하나도 뽑지 않는 것이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걸 말하죠.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칸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예도 하나 해볼게요. 1은 여러분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개 중에 여중에 2개 뽑는 행위는 동일하죠. 근데 흰 공이 2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흰 공은 총 2개 있었는데 거기서 2개 다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럼 검은 공은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여기 아래 들어가는 거고 이럴 때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5C 2분의 2C1, 3C1 될 거 아니에요. 표를 다 채우게 되면은 이 표 이제 모든 값을 알고 있으니 분산도 구할 수 있다. 그럼 분산 구하시면 25 곱하면 답이다 이 소리예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비슷한 문제예요. 이거 완전 남자 4명, 여자 2명 있대요. 총 6명이죠. 근데 3명을 뽑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일단 B처럼 똑같이 63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 미연의 수가 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단 이 Y를 구하려면 이 X를 구해야 뭐 답을 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평균 구해야 되니까 여기 채워놔봐 이건데 6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지금 여기 확률 변수의 의미는 남자 이건 수랬어요. 그래서 1, 2, 3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명 뽑을 건데 여자를 2명 뽑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자 1명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치? 최소 1명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를 3명 다 뽑을 수도 있겠죠. 2명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면 확률 한번 써볼게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63분의 6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요. 63분의 남자를 1명 뽑고 여자를 2명 뽑겠다는 거죠. 이거 지금 남자 숫자잖아요. 남자는 4명 중에서 1명 뽑아주시면 되는 거고 여자는 2명 있었는데 2명 중에 2명 더 뽑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랑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거의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진 거지. 여기 채워 놔주신 다음에 이걸로 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구해주시면 돼요. EX를. 그러면은 이 Y는 거기에다가 3배하고 2 빼면 되는 거죠? 얘는 3배에다가 EX 빼기 2니까 얘만 구했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 X는 그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표를 채워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는 뭐라고요? 남자 숫자라고. 근데 여기 3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남자 1명 필요해. 최소 남자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 뽑는다 했으니까 맥스 3명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건 확률을 어떻게 쓰냐? 어쨌든 내가 하는 행위는 6명 중에 3명 뽑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분모에 써요. 63을. 그리고 남자 1명인 거니까 4명 중에서 1명 뽑았으면 그다음 여자는 2명 있는데 2명 중에 2명 다 뽑았다는 거니까 이씨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는 거. 그래서 다 채우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타율이 2라는 말이 나왔는데 야구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타율이 2라는 거는 그 10번 중에 2번 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0번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총 10번이구나. 그리고 10번 중에서 한 번도 못 치고 2개 치고 9개 치고 10개 치고 이렇게 표가 작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 이 확률들을 작성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확률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이거 봐봐. 반복 이미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걸 반복 시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무슨 분포? 이항 분포라고요. 그래서 B 쓰고 나서 시행수를 적고 그 다음에 확률을 적는 걸 했잖아요. 이해돼요? 이 표를 싸잡아서 B 10,10분의 2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각각 이런 데 들어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만약에 여기를 시험하고 싶어. 이 2짜리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총 10번 한다 했으니까 10이고 12번에다가 확률이 내어놓은 확률이 10분의 2란 말이죠. 그럼 10분의 2에다가 2번이라는 의미에서 2 주고 나머지 확률 10분의 8에다가 8 주면 되는 거죠. 2라서 2 주고 8에서 8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률 이거 진짜 횟수가 자체가 2번이고 8번이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안타를 3번 쳤어. 여기 확률 내다가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을 치세요. 여기 한 번 칠 확률이 얼마라고요? 10분의 2라고 했죠. 그럼 10분의 2를 3번 주시는 거고 그럼 못 칠 확률은 10분의 8인데 이게 7번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표가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조그마한 표에다가 여기 확률이 적겠다고 다 이거를 적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싸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표에다 일일이 확률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알겠죠? 그리고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거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확률을 물어보고 있냐면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걸 내놓으래요. 그 말의 뜻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의 뜻은 여기 0부터 9까지 여기 확률 합을 내놓으라는 거야.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 합이 어쨌든 1인 건 맞으니까 1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11대 확률만 딱 구하면 되는 거네요. 11대 확률이라는 거 하는 거는 10번 중에 10번 다 성공하세요라는 뜻인 거니까 10시 11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공 확률 10분의 2죠? 이거 10번 다 주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럼 실패 확률은 10분의 8인데 이거 한 번도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 들어갈 놈이고 그거를 1에서 빼주면 나머지 합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숫자가 극단 좀 크다 보니까 거기도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5분의 1, 10승 이런 거 나오죠? 네. 괜찮을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 0승이니까 무시하면 돼요. 1이에요. 얘도 10은 1이에요. 그럼 이거 5분의 1이잖아. 결국 1 빼기 5분의 1에 10승 되는 거죠? 거기 답이 보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시면 얘도 지금 결국에는 쓰는 건데 몇 번 던졌어요? 주사위를 6번 던졌죠. 그래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려면 확률 자체는 1하고 2니까 6개 중에 2개라서 3분의 1인 거잖아요. 시행수는 6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B, 6, 3분의 1.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구하라 되냐면은 이 상황인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확률 질량 함수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확률일 때 뭐가 나오고 이 확률일 때 뭐가 나오고 이거를 함수화 시켜 놓은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뭐 채워넣을지 알았었죠? 이거를 함수처럼 써보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아마도 이런 식의 일반화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총 6번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나 거기 어떤 문자를 썼냐면은 문자 수가 그냥 x라고 돼 있는 거죠. 그냥 별거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6번 중에서 x번 이렇게 쓰고 나서 해당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1인 거니까 이거를 x 주고 3분의 2를 몇 번 줘야 돼요? 여기다가 총 6번 중에서 x번 뺀 거니까 그렇죠? 6-x번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0 넣으면 여기 들어가고 x에 1 넣으면 그 다음 거 들어가고 x에 2 넣으면 그 다음 거 들어가고 x에 6 넣으면 마지막 거 들어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이거 뭔가 납득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b 5 그다음에 2분의 1 아니 3분의 1 아니 4 뭐랄까 4분의 1 저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 짓을 5번 연속으로 할게요. 반복해서 할게요.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니까 0, 1, 2, 3, 4, 5 되겠죠. 각각의 안에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확률들을 그냥 3일 때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만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혹시 3에다가 4분의 1에다가 3번 주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겠죠? 4분의 3에다가 2번 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만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을 써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써봐 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5번 중에서 이게 몇 번일지 모르니까 여기 무슨 우리가 x라 쓰잖아요. 그래서 요 횟수를 모르니까 5씩 x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이랑 4분의 1이라 했죠. 4분의 1이 몇 번? x번 발생한다. 그럼 나 그거 아닐 확률이 5 빼기 x번 발생한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괜찮아요? 이게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B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이런 표 읽을 줄 아는 거, 이런 표 읽을 줄 아는 거. 그다음에 여기 분산 같은 거에다가 평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장난질 쳐놓고서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B, MP 이해하고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고 하죠. 이건 알아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특강 끝나고서 5 배운 거야 이런 소리 나와요. 알겠죠? 네.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끝난 거죠. 그럼 여기 확률 질량 아까 써줬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써보고 그 아래에 있는 소괄호 2번 문제는 그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x에 3 넣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낼 수 있습니다. 46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공짜 문제인데 이항분포를 따면 돼요. 10, P래요. B 10 P래요. 평균 4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얘랑 이거 보통 이제 일반화시키면 B, MP라고 부르잖아요. MP가 뭐라고? 평균이라고요. 그 다음에 MPQ Q라는 거는 1 빼기 P를 말해요. 얘가 VX라고 그랬죠. 당연히 요즘 쓰시면 표준 편차일 거고 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4라는 말은 10P가 4라는 걸 의미해요. P값이 나온 거죠? 5분의 2라는 거.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식에서 구한다 했어요. 분산이 제평 빼기 평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산 구할 수 있죠? 분산은 얼마예요? 5분의 2라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4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가 4래네요. 그럼 얘는 요 Q는 아까 얘가 P가 5분의 2였으니까 5분의 3인 거 아니에요? 그럼 4 곱하기 5분의 3 곱하면 얘는 얼마예요? 5분의 12가 나오시는 거죠? 평균 얼마라고요? 4란 말이에요. 16이죠? 넘겨주면 얘 나와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게 답이에요. 숫자가 좀 더럽긴 하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요거 17번 문제를 보시면 B, OP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평균 구하는 건 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출제 곱해서 5 곱하기 P 이게 답이에요. P를 모르는 게 문제죠. 맞죠? 그러면은 분산 요거 보고서 알아내야겠죠. 5 곱하기 P 곱하기 1 Q라고 했는데 Q는 1 P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9분의 10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약분 치고서 올리면 P가 2차 방정식 나오세요. P가 2개 나오겠죠? 말이 되는 게 하나 있겠죠? 그거 알아내서 OP 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방정식 푸는 게 좀 귀찮아요. 근데 인수분해 되니까 믿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이디어 말씀드렸어요. 48번 문제 볼게요. 살짝 마음이 그려졌거든요. 진도 나가긴 해야 돼서. 48번 보시면 또 B에다가 그 BMP래요. 뭐야 종전인데 이런 걸 적어놨어? 문제 잘못 적었네. 48번 볼게요. 잘못 적었네. 그 BMP를 따르는데 평균이 바로 이렇게 적어요. 평균이 2고 분산이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P 요거 뭘 곱해서 2가 1 됐을까요? 2분의 1이겠죠? 얘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P도 2분의 1인 거네. 그쵸? 그럼 얘가 P가 2분의 1인데 뭘 곱해서 2가 나왔을까? N은 4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보를 얻어내면은 N은 4고 P는 2분의 1이구나 알아냈어요. 그럼 이걸 채워넣으면은 여기 4고 2분의 1인 거죠. 됐죠? 다 중요한 정보 알아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알아내 있냐면 px2 px는 2일 때 분의 px는 1일 때 분하고 있어요. 이거 의미가 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요 BMP 쓸 때 그 표 채워놨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세 번째 거면은 10C 10C 2에다가 그쵸?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얘의 의미가 뭐냐면 요 표에서 x가 2일 때 여기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총 4고 확률 2분의 1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C2에다가 내가 원하는 확률이 2번 발생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확률이 4에서 2 빼서 2번 발생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아래 분모예요.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4C2분은 1인 거죠. 한 번만 발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 확률이 한 번,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똑같이 1이죠. 1 확률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분의 분자 나누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죽어요. 이렇게랑 이렇게 죽어요. 똑같이 2의 4승분의 1인 거니까. 그럼 여기 6이고 이거 4라서 6분의 4, 즉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죠. 무슨 전 답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49번에 왔거든요. 49번 문제가 공간 던지는 건데 이거 여러분한테 맡겨볼게요. 아닌가? 해야 되나? 이렇게 못 하시면 되죠. 몇 개는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4개 동전 던지는 시간에 4번 반복한다. 여러분 4번 반복한다는 말만 봐도 이거 BMP 문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4번 반복하니까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가 해당 확률 줘봐야 되는 거죠. 해당 확률이 뭐냐면은 4개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그리고 뒷면 나오는 횟수인 거죠. 그럼 동전 4개가 있는데 2개 시간 한번 딱 트릭 던져가지고 4개를 딱 동시에 던져서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4개 중에 2개가 나오세요? 그럼 2분의 1 확률이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 거죠. 이거 이해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이게 중간 장면 1학기 때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4개 동전이 있는데 동전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4번이라 쳐보죠. 근데 얘가 원하는 상황 이거거든? 여러분 이 확률을 알아내야 돼. 지금 여기 P를 모르겠어서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이 P가 뭐냐? 라고 하면은 동전 4개를 한 번에 동시에 던져서 앞둘 뒤둘 나오는 거야. 그 확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동전 1, 2, 3, 4번이 있어요. 얘들아 4개 중에서 앞면 나올 자리 구해보자. 앞면 누가 나올까? 하면 골라야죠. 나랑 나 나올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은 이 두 친구가 앞면 나오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는 뒷면 나오겠죠? 그리고 앞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에다가 몇 승 써준 거야? 4승인 거죠? 이게 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확률이라는 거는 16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약분 치면 8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여기 확률은 8분의 3이구나. 그리고 아시면 문제 푼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BMP 써드렸으니까 답만 내보세요. 넘어가서 50번 문제 볼게요. 50번에 흰공 X개고 검은공 3개예요. 그러면은 총 개수가 X 플러스 3개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냐? 하나만 뽑는데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흰공 나올 확률은 총 이렇게 X 플러스 3개가 있는데 하나 뽑은 거니까 하나 뽑아서 이제 흰공 나올 확률은 X개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흰공이 예를 들어서 2개 있어 쳐봐요.
총 5개 있는데 하나 뽑았대. 그게 흰 거 확률은 뭐야? 5분의 2겠지. 검은 거 확률은 5분의 3이겠지. 예컨대. 근데 거기를 x로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흰공 나올 확률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확인해서 다시 넣는 시행을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n회 반복할 때. n회 반복할 때란 말 보면은 무조건 못 쓰라고 비싸란 말이야 일단은. n회 반복한다니까 n 써요. 됐죠? 내가 원하는 확률을 여기 적어줘야죠. 근데 확률이 뭐라고? 뭐 구하는 거래요 지금? 흰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돼 있죠. 그럼 흰공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럼 총 개수가 x 플러스 3개 있는데 흰공이 x개 있는 거니까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총 n번 시행해서 그 중에서 흰공이 나올 확률은 애플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n도 모르고 x도 모르지만 평균 주고 분산 줬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당장 얘에서 여기로 넘어갔는데 4분의 1 곱해졌죠. 이 4분의 1이라는 건 q잖아요, q. 맞죠? 즉 1에서 p 뺀 거. 그럼 기억나세요? np가 평균이고 npq가. 근데 q라는 건 뭐야? 1만 p를 말하는 거죠? 얘가 이제 v라 했어요. 근데 얘가 9고 얘가 36이야. 그럼 이게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는 p를 얼마인 거야? 4분의 3인 거죠. 따라오세요. 얘가 4분의 1이라니까? 얘가 4분의 1이니까 36에다 4분의 1 곱해서 9 나왔겠죠. 따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p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p가 4분의 3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p잖아요. 얘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소리예요. 됐죠? 일반 p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되면 x값 나오죠? x 구했으면 끝난 거죠. x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숫자로 나온 거고 n이랑 곱해서 뭐 36이 나왔다 하니까 n도 나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한 51번 문제 보시면 네, 여러분 이거 아까 동전 49번이 동일한 문제니까 이거 버립시다. 여러분 한 52번만 할게요. 52번은 난이도가 있어요. 52번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52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 진도 좀 나갈게요. 정규 공부. 그래서 개념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푸는 거를 말씀드리는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세 번째 3회차 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때 정규분수 연습 문제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니까 넉넉해요. 오늘 개념을 일단 뽑아야 다음 시간에 고통받지 않아서 52번 문제를 볼게요. 이 유형이 어떻게 그 수능에서도 이 관련 문제에서 난이도가 꽤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확률과 통계에서 사실 이제 통계 파트는 여러 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여기 선택자가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다 이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확통 보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잖아요. 사실 변별력은 여기서 나오는데 통계도 가끔 가다가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그 유형이 있다고 치면 거의 대부분이 이 52번 같은 유형이에요. 통계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는 정말 많이 없거든요. 뒤쪽에 막 함수 추론하는 그런 문제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숫자 변형해가지고 52번 같은 문제 이런 게 어려운 걸 꼽혀요. 그러니까 통계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2개 유형 중 하나인 거니까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원점 5를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렇구나.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가네요. 동전 나와서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만큼 가겠대요. 그래서 10번 던졌대요. P점좌표가 X인데 그 X 평균 구하래요. 무슨 상황인지 대충 느낌 오세요? 10번 할 거야. 10번 하는 동안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왔다리 갔다리 치겠죠. 그래서 결국 평균적으로 어디로 가? 그래 물어보는 거야. 기대값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어디가 있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이걸 풀기 전에 여러분 정석으로 풀기 전에 직관적으로 확률 둘 다 몇 분의 몇이게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0번 시행했으면 평균적으로 앞면 5번 나오고 뒷면도 5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면 5번 평균적으로 나왔으면은 거의 3 쳐서 플러스 15만큼 갔고 뒷면도 5번 정도 나왔을 테니까 마이너스 2 쳐서 마이너스 10대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마 5를 향해 가지 평균적으로 5로 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근데 어떻게요? 10번 중에 5번씩 가면 확률 똑같으니까 5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때는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해줘야 돼요. 자 문제에서 결국에는 x좌표를 지금 정의해 놓은 게
P의 좌표를 x라고 할 때 이 x를 구하랬어요. 지금 x라는 문자는 P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뭔가 식을 써줘야 되니까 어떤 개념을 도입한 거냐면은 일단은 이게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니까 10에다가 2분의 1인 거 b인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같은 횟수를 반복했어요. 같은 걸 반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면 나온 횟수라는 개념을 문자로 이제 적어줄 거예요. 여기 10번 중에서 몇 번이 안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x라는 문자는 선점이 되었잖아요. 좌표라고 지가 줬잖아. 근데 내가 10번 중에서 안면이 몇 번 나온다는 횟수를 뭔가 말하고 싶잖아. 근데 거기 문자가 안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10번 중에서 10번 중 앞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뒷면 나오는 횟수는 자동적으로 몇 번이겠어요? 10-y겠죠. 이거 동의하세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좌표 x라는 거를 문자라고 써볼게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앞면 나온 게 y번이잖아요. 그럼 앞면 나올 때마다 3번씩 가, 3씩 가죠. 그럼 이 좌표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앞면만 놓고 봤을 때 3y만큼 일단 플러스로 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뒷면이 10마 y번 나온다며요. 그쵸? 뒷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20 가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0마 y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곧 이동한 좌표 값이 되는 거라고. 인정하세요? 이 식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버전인데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약간 조금 더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게 최근까지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좀 고난도 문제로 등장했어요. 준킬러 문제 정도.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야. 문자를 뭔가 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설정하기 어렵고 x랑 y 사이 관계를 밝히려고 할 때 뭔가 애매하니까 식 쓰기가 어려워서. 알겠죠?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x는 이미 지가 써놨어요. 좌표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설정해야 돼. 왜 설정해야 돼? 10번 중에 몇 번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뭐 저 좌표를 우리가 말로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문자가 없어서 10번 중에서 앞면 나온 횟수가 y번이다. 그럼 뒷면 나온 횟수는 10번 중에서 y 빼서 10만 y번이다.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결국 y번만큼 3으로 가니까 30 가니까 3y 그 다음에 10만 y번만큼 왼쪽으로 축한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0만 y 이렇게 쓰면 얘가 이동한 좌표 값인 거니까 이게 라지 x가 된다고. 됐죠? 이걸 푼 거죠 이제. 우리 보고 뭐 하랬어요? 이거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얘는 다르게 말하면 위에다가 정리하면은 5y죠? 5y 마이너스 20인가요? 이거 뭐라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y 값이에요. 이 y만 알면은 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y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 y라는 거는 여기에서 그쵸?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앞면 횟수가 y번이라며 그죠? 그리고 평균 구하시면 얼마예요? 5인 거죠. 5.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5라는 거 알면 25에서 20 빼서 답은 5가 나오세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납득이 되시면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그냥 답만 적어두시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풀 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반반, 앞면도 5번, 뒷면도 5번 나올 테니까 15에서 10 빼서 5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일단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식으로도 느끼는 좋고요. 자, 드디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풀었죠? 20분도 안 남았는데 정규 분포란 걸 배워요. 우리 저번에 확률 분포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확률 분포를 배웠냐면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 배웠죠? 맞나요? 자, 이게 분포란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단어 내용이었죠? 뭐였죠? 위에다가 확률 변수 쓰고 확률 변수 줬고 거기에 따라 확률 줬고 확률 변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카운트가 돼. 맞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이런 숫자들이 일단 확률 변수를 했어요.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지금처럼 딱딱 떨어지게끔 1, 2, 3, 4, 5, 6 이렇게 딱딱 떨어져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산적이라고 해요. 이산적이다. 디지털인 거죠? 0, 1, 0, 1, 0 이런 것처럼. 맞아요? 딱딱 떨어지는 거. 연속되지 않고. 이걸 이산적이라고 그래요. 반대를 연속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산 본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도 여기 위에 적는 확률 변수들은 다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여기 구한이 많은 거 있었어요? 없었죠? 다 셀 수 있는 것들이었죠. 많아봤자 뭐 89개 아니었어요 아까? 사인 문제 풀 때? 그쵸? 결국 셀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 뭐 배우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를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표를 작성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끝나지 않은 표를 계산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8월 서울 기온을 재세요. 기온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변수가 들어갔어요. 그죠? 아니면 뭐 8월에 서울 기온이라고 치면 딱 좀 애매한데 우리 해당 반에 그쵸? 뭐라고 할까요? 동현님께서 주무시고 괜찮아요? 여기 연속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전 세계 인구들의 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리고 연속적이죠. 심지어 딱딱 끊어지지 않고. 맞아요? 여기 예시가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시를 보통 줄 텐데 여기가 x 같은 간에 실수가 딱딱 끊어지는 1, 2 이런 게 아니고 2.000006 7, 8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무수히 많은 것들 맞아요?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표를 그려서 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걸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게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함수를 그려요. 함수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 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확률 변수들을 이 축에다 표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뭐 있을까요? 무슨 변수 있을까요? 온도라고 하죠. 그럼 이게 온도가 딱 1도 아니면 2도밖에 없어요? 3도밖에 없나요? 30도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30.0000187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잖아요.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그럼 온도가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들을 여기다 축에다 그냥 적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직선 갖다 놓으면은 여기 정수만 있는 거 아니고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아까 표에다 위에다가 그냥 칸에다가 채워놓던 숫자들 대신에 이렇게 축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가 확률 변수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확률을 y값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다가 y축에다가 확률을 적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표에다가 여기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주사위 던졌어. 1, 2, 3, 4, 5, 6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아래다가 지각의 확률을 적었죠. 6분의 1씩 6분의 1, 6분의 1 적었죠. 이건 아까 표를 적었잖아요. 셀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확률 변수가 너무나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라인에다가 그냥 통째로 확률 변수를 다 적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확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확률을 위에 y값으로 표기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률 값들을 쭉 적어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났다고 쳐보죠. 그럼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위에 함수가 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설명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위에 함수는 실제 무슨 함수예요? 이걸 물어보지 말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면적 있죠? 여기 면적. 이 면적은 여기 합이 1이었던 것처럼 여기 면적 합은 내고 1이 되세요. 그러니까 적분이 필요한 거죠. 혹시 아직 적분까지 안 나갔을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일부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1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저번에 이런 거 풀었잖아요. 여기 3부터 4일 때까지 확률 합을 구하세요 하면은 말 그대로 얘 더하기 얘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가 잘라가지고 여기 확률 내놔봐라고 하면은 여기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처럼 생겼으면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로 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기가 곡선처럼 생겼다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 구해봐 하면 적분이 필요한 거라서 아직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껴줘야 돼요. 좀 동사는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못 풀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 이상확률 변수는 표를 작성해, 연속확률 변수는 이렇게 그래프를 작성해. 여기 x축에다가 확률 변수를 줬겠다는 거예요. y에다가 확률을 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처럼 생길 수도 있고 부드럽게 곡선처럼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실생활 관찰해 보면은 이딴 확률 변수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종 같은 모양 찍어요. 모든 분포는 다 평균에 쏠려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수학 점수라고 쳐보면 평균이 5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50의 근반이 제일 많이 몰려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100점 받고 빵점 받는 사람은
극동대로 적고 숫자가 적고 극단적인 것들은 적고 평균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분포를 보통 떼어요. 알겠어요? 이런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들을 이제 보통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연속 확률 변수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고 대부분 이걸 다루게 돼요. 이거를. 근데 얘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런 정규 분포들은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 축이 뭔지 그리고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얘를 분류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 평균을 보통 N을 쓰니까 이 평균이 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위로 이렇게 확 쏠려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커져 있는지 정도 이 두 가지로만 결정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쟤네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정규 분포를 비교하고 해야 되는데 다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평균은 다 다르고 얼마나 쏠려있는 정보도 다 다르다 보니까 비교가 안 돼서 여기서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다 서로 제각기 다른 정규 분포들을 표준화시켜서 걔끼리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말만 들으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 별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개념에 비해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너무 안 쫄아도 돼요.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17종인가요? 그죠? 페이지가 나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17종 보시면은 맞아요? 개념 설명 나와 있는 17종인가요? 내가 살짝 그 변형된 거를 그 수정 전본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 개념 설명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그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찾았다. 18쪽이네요. 죄송합니다. 17쪽 맞네요. 여기 보시면 정기분포라는 거 나오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확률 변수 x가 주사위처럼 1, 2, 3, 4, 5, 6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괜찮아요? 그럴 때 얘를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라 부른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는 표 그렸을 때 여기는 확률 변수 x와 그에 따른 확률 그 관계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래 거의 그래프 보이세요? 보이세요? 곡선처럼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꼭 곡선이라는 보장은 없고 지금처럼 직선 일부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기 전체 확률 합은 넓이 면적 합은 1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이 곧 여기부터 여기까지 될 확률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률. 면적이 곧 확률이다를 기억하세요. 면적이 곧 확률이다. 근데 여기서 왜라 부를 수 있겠죠? 그 왜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고등 과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그냥 확률이다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전체 합은 뭐 1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아래 보충학습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오죠. 도수 분포, 이산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고 적분기호 같은 거 나오고 하는데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 아직 적분 안 배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함수가 fx라면은 적분을 어떻게 쓰냐면 뭐 이런 기호를 써요. 내가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인지 괜히 대단하게 막 복잡한 거를 생각할 것 같아서 A부터 B까지 fx, dx 쓰게 되면은 그냥 여기 면적 구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 본다고 해서 대단한 거 배운 게 아니라고 이거 기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면적을 내세우라는 뜻이라고 A부터 B까지 알겠죠? 대단한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만 그냥 무슨 말이구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계산 안 시킵니다. 알겠죠? 근데 오른쪽 넘어가서 정규분포 나오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들은 대부분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종경으로 생긴 거 있죠? 가운데로 평균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확률값이 높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종 모양 곡선이고 이런 이제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지금 문제를 거의 못 풀 것 같아서 그냥 대강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이 안 맞네. 내가 이 정규 분포에서 이 y 값을 노다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오른쪽 단에 위에 정규 분포가 나와 있는 그 내용 단어가 읽어보세요. 함수 이상한 거 나오죠? 보이세요?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fx가 뭐라 돼 있어요? 정규 분포의 fx가 이상하게 나오죠? 2 루트 2 파이에다가 시그마 분의 1 쓰고 나서 자연상수 2 이거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연상수 2에다가 이상한 승 보이세요? 2
시그마 제곱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뭔지를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건 고등 과정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면적이 확률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은 1이 되겠죠. 방금 했던 것처럼. 알겠어요? 면적은 확률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절대 배우지 않아요. 참고 차원에서 굳이 궁금해할까봐 이 함수 이렇게 생긴 거야라고 알려준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정규분포를 싸잡아서 우리가 이항분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BNP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이 정규분포 이렇게 생긴 곡선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퉁쳐서 정규분포가 노멀할 때 그 n자 따가지고 n 쓴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적고 시그마 제곱을 적어요. 얘 중요한 것처럼 얘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얘만 써먹어요. X? 이거는 표기가 뭔지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쓰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은 이겁니다.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 가장 가운데 요 값이 평균이에요. 이게 M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거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 맞아요? 이거 분산이에요, 분산. 근데 분산을 왜 주냐면은 여러분 같은 평균이 M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이 완전 쏠려있는 그런 놈이 있을 수 있겠고 그냥 노멀하게 그냥 노란색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완전히 그냥 푹 퍼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평균이 다 같다고 하더라도 개형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푹 퍼져 있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평균이 몰려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분산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기글할 줄 아셔야 되는데 분산이 크다는 거는 즉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 흰색하고 주황색이 극단적이죠. 흰색이 요게 이렇게 완전 그냥 평균에 몰려있는 이런 구조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이렇게 푹 퍼져 있는 거죠. 이런 거. 요거는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마저 해야 되겠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 기호는 알고 가시자고. 정규분포를 여러분이 정의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얼마나 이게 푹 쏠려 있는지 퍼져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요거 표준 편차값으로 이제 얘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 이거 왜 분산값을 안 줬고 굳이 시그마의 제곱 형태로 쓰냐면은 이거 쉽게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분산을 만약에 이렇게 줬다 쳐봐요. 정규분포 5에다가 4 이렇게만 줬어요. 그럼 이거 4가 분산값인 걸 알겠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표준 편차를 많이 쓰는데 표준 편차 찾으면 루트 씌워서 이긴 거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2를 구하는 작업을 귀찮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줘요. 알겠어요? 이렇게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표준 정규분포 나오죠? 정규분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평균도 제각각이고 표준 편차도 제각각이고 하니까 두 개 이상의 정규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이 1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 이렇게 훨씬 더 위로 쏠려 있고요. 훨씬 더 퍼지고 얘 평균이 200이야. 괜찮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예를 들어서 10이야. 서로 완전 다르게 생긴 정규분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고 싶어. 비교 소리 못 하겠잖아요. 완전 다른 놈들이니까.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표준 정규분포 상상해서 비교를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는 정규분포 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되는 걸 말하고 어떤 놈이냐면은 여기가 평균이 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제곱이니까 1제곱을 쓰겠죠. 맞아요? 이런 놈을 표준 정규분포라 부르고 이걸 특히나 n이라고 쓰기보다는 보통 z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정규분포들을 얘랑 얘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답을 낸다. 그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는 함수 나와 있는 거 무시하면 되고요. 괜찮아요?
굳이 얘가 표준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Z를 쓰기도 하고 그냥 원래 정규분포 맞으니까 N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저거를 놓고서 비교를 하겠다. 그럼 비교를 하려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화라고 불러요. 표준화. 얘도 표준화라고 불러요. 표준화하는 공식은 거기 나온 것처럼 x는 뭐 그렇죠? x 뭐 이거 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뭐 SM5인가 차이 이럴 때 XM 여기서 또 숫자 5처럼 생겼다고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이제 요 공식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바꿔서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들으면서 되게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도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런 거 공식 외우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표준화 공식 안 쓰고 엄청 빨리 푸는 법으로만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는 통통한 건데 여러분 이런 문자를 보면 약간 어렵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건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공식처럼 써가지고 숫자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의미는 똑같은 건데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릴 거고 문제를 풀자고 하니 지금 벌써 58분인데 뒤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그냥 지금 숙제로 뭐 줄 건 없고요. 정규분포는 그냥 여러분 앞에 안 메꿔져 있는 것들 다 메꿔오세요. 그 유형 1번하고 뭐 2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지금 딱 1분씩만 써가지고 빨리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웰도함수가 뭐라 돼 있냐면은 fx가 지금 k라고 돼 있어요. x 범위가 0에서 10이래요. 0에서 12.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 있잖아요.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확률이 무슨 함수가 그냥 k래요. 이렇게 생긴 거래요. 무한히 있는 게 아니고 0에서 12까지니까 우리는 여기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럼 여기 면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면적이 확률이라고 했고 전체 면적인 거니까 이거는 넓이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12 곱하기 k니까 12k가 1이어서 k는 이제 12분의 1 나오겠죠? 이런 거 푸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죠? 1번 답이 k가 1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3부터 6까지라 했어요. 3부터 6까지니까 그만큼 여기 확률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시 0부터 12까지가 1인데 3에서 6이면 4칸 중에서 한 칸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확률 얼마겠어요? 4분의 1이겠죠. 이게 내가 전체가 1이니까 뭐 이런 문제 간단한 거 풀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55번은 오픈이다 여러분. 왜냐면 적분 써야 돼서. 알겠어요? 55번 못 풀고 넘어가서 이런 3번, 4번도 있는데 지금 55번 못 풀었으니까 이거 3번만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률 변수 Z가 정규분포를 따르래. 근데 N에다가 5랑 0이랑 1 보이세요? 평균 0이고 그 다음에 떨어진 정도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률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하라 돼 있잖아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몰라도 여기가 이제 0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 쓰고 마이너스 1 써봐요. 그러면은 여기 면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이 표로 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표 보이죠? 1 보이세요? 지금 이해는 못해도 돼요. 이런 느낌을 푼다는 거 보여줄게요. 여기 1이라 적힌 거 보이죠? 맞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나 돼 있냐면 0.3413이라 돼 있거든요. 여기 초록색 확률이 0.3413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이부터 1까지 확률을 내가 하니까 이거 그냥 똑같은 거 더블 해가지고 0.682 이렇게 답이 이런 느낌의 문제를 푼다고요. 느낌만 보시라고 느낌만. 어려워요? 아니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개념 배운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안 좋아도 되는 거고 어쨌든 고생하셨고 숙제 1단원까지만 끝내주세요.